상하이를 찾은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찾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상하이를 관통해 서해로 빠지는 황푸강의 와이탄 나루인데요. 이 근방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열강들의 조차지가 있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나루 쪽에는 예전에 세워진 유럽식 건축물이 서 있고 반대편에는 상하이를 상징하는 동방명주를 비롯해 최근에 세워진 첨단 건물이 즐비하죠.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한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망명했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곳을 통해 상하이로 몰려들었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죠. 우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독립운동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또 조선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이용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배를 이용해서 들어갔던 루트이기도 하고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동조개 지역이었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프랑스 조개예요. 그 프랑스 조개에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 조개로 피하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곳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의거가 있었던 곳입니다. 1922년 3월 28일 일본군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한 의열단의 황포탄 의거죠.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진행한 건 맞지만 임시정부만 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시정부와 어떤 방불한 세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어떤 계열이 이제 약상 김원봉 장군이 이끄는 의열단 계열, 그 이후에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라든지 조선의용대로 이어지는 그 계열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가 황포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거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 처음에는 의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 사람이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제1선, 제2선, 제3선 이렇게 하자. 해서 김익상, 오성윤, 이종함 세 분이 약속을 해서 의거 계획을 세운다고. 그런데 다나카 기이치가 아마 내린 공간이 저길 거야. 쌤이 고증을 해보니까 저 정도에서 아마 내렸을 거야. 그래서 총도 쏘고 폭탄도 던지고 그랬는데 다 실패. 왜 안 터졌어요? 또 안 터졌어. 그리고 총은 쏘았는데 다나카 기이치가 맞은 게 아니라 이 상하이로 신혼여행을 왔던 아르헨티나 출신, 브라질 출신인데 영국계인 한 여성이 그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쉽게도 다나카 저격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하지만 실패를 발판으로 의열단과 다른 독립운동 세력의 의거는 더 철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에 대해 알아볼까요? 1919년 4월 11일 3.1운동의 만세 함성이 일제치하의 한반도를 뒤덮던 바로 그때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상하이 프랑스 조개 안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 최초로 헌법을 제정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정체성은 바로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타국에 세워진 망명정부의 살림살이는 빠듯할 수밖에 없었겠죠. 중국 정부가 잘 보존하고 있고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가 임시정부 청사 중에서 김구 선생 집무실인데 이 앞에 보면 김구 선생 가족 사진도 보이고 저 뒤에 이제 밀랍 인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침대도 보이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임시정부 청사라고 그러면 되게 근사한 공간이 꾸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집무실 겸 생활도 했고 또 임정 요인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임정청사는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임정 요인들의 거처가 임정청사를 같이 동시에 병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 마당로 임시정부 청사는 상하이의 임시정부 청사 중에서 유일한 청사가 아니고 마지막 청사야. 최소 12곳 이상을 옮겨 다니셨다 그래. 상하이 안에서 상하이 안에서만. 이유가 뭘까? 계속 찾아서 일본에 쫓겨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마당로 청사는 1926년부터 윤봉길 의사 의거가 있어서 피난을 갔던 때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청사였던 거지. 그런데 이제 다른 청사들은 주소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마당로 청사만은 정확하게 주소지가 확인이 되고 누구도 연구자들도 이견을 내지를 않아서 여기를 지금 이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으로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이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가 있었던 1932년까지 13년 동안 상하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상하이에는 임시정부 청사 말고도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적지가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우선 임시정부 청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주했던 영경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나라를 잃고 타국 땅에서 빠듯하게 살았던 당시 임정 요인들의 심경을 헤아려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를 준비했던 한인 애국단 본부가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서민 거주지로 따로 표지는 없지만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김구 선생과 사진을 찍었던 자리니까 역시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시작된 공간이고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성지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또 평가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쓰러진 분들도 정말 많은 거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분들을 정말 발굴하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화려하게 바뀌어버린 이 상하이에서 그분들의 흔적이 하나씩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중국 정부도 협조를 해서 의미 있는 공간이 보존되고 있긴 한데 그건 정말로 몇 군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처럼 그 자라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 왜냐면 역사라는 게 별게 아니야. 역사라는 건 공동의 기억이라고 그러거든.